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특별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 하락한 25,386.20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3% 하락한 2,731.36에, 나스닥 지수는 0.37% 내린 7,374.34에 거래됐습니다. 자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이 만약 세계 경제 성장 속도 둔화가 이어진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전 의장은 만약 성장이 정말 약화되고 이것이 미국 전체로 퍼져 금융 상황이 타이트해진다면 다음번 연준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베이징을 찾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매우 건설적인 회담을 했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달 대비 감소했고 시장 예상보다도 적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1.5% 줄어든 49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무역 적자는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이 소폭 상승하면서 71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폭이 짙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기관들은 순매도세를 이어왔지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조 원 넘게 순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어제 트럼프가 국정연설을 나섰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웨이가 갈 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까지 사업 통로가 막혔는데요.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순매수세 나타냈던 외국인들 2월 이탈 경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개인이 지난 한 달 사이에 통신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쳤는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가졌지만은 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장은 실망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뉴욕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시장을 어떻게 국내 증시에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지난 5거래일 만에 피로감 속에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소폭이라고 하락했고요. 하락했던 주된 이유는 그동안 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너럴 모터스 즉 GM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급등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GM이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구조조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효과로 GM이 상승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종별 흐름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업종별 흐름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좀 높아졌다. 즉 2%대 급등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 이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에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게 됩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도 전체적으로 상승 하락 속에서 소폭이나마 약세 모습들이 현재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시정연설이라는 단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소라는 표현 속에서 어저께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미국의 대통령이 2019년도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로 밀렸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눈에 띄는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 가운데서 몇몇 종목들 즉 GM의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스냅 등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실적들이 호주의 모습을 보였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은 경제지표는 호주의 모습 보이기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 즉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연두교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좀 꺾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금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호 무역 강화를 좀 예고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연두교소 즉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미국의 그 백악관의 그 사이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했던 내용들을 정말 친절하게 백악관에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우리가 한국적인 단어는 조심스럽지만 연두교소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들은 상당히 좀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된 중간에 좀 보시면 이 단어 나오거든요. 그 통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로 좀 설명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호혜 무역법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면 우리도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우리가 통상 무역 호혜법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주된 설명은 아래 나와 있죠. 중요한 것은 이프란 조건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어떤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차지하겠다. 뭐라죠? 정확하게 무역을 부과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무역 그 호혜법의 의미를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도 그만큼 고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하겠다 그런 부분들 예상보다 좀 칼날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좀 보이겠다 들어보겠고요. 또한 연두교도 주된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보시면은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팩트 체크에 보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직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좋아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는 같고요. 또한 내용 관련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 김정은과 2월달, 즉 27일, 28일, 즉 양일간의 비엔남, 즉 베트남에서 만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을 향해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좀 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네. 즉 중국을 향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무역호해법처럼 중국이 부각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월 말 3월 초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그 무역전쟁 관련돼서 승기를 좀 잡고 있겠다 이런 시그널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북한 이슈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호혜 무역법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과의 이슈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화웨이 이슈도 이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 검찰이 이 화웨이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화웨이를 압박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현재 사업 통로가 막힌 상황입니다. 5G 관련해서도 사업길이 막힌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그 화웨이, 우리도 이제 화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익숙한데요. 네. 화웨이 관련돼서 갈등을 좀 심하게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좀 이렇게 부담을 좀 준과 동시에 네. 따라서 중국은 그럼 우리는 애플을 안 살 거야 이런 어떤 쌍방적인 부분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트리거처럼 화웨이를 좀 계속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웨이 관련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정적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달이죠. FBI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을 훔치는 혐의로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통해서 즉 미국이나 그 유럽의 어떤 화웨이 화웨이 어떤 서버를 쓰고 있는 데이터가 중국으로 즉 백도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이했습니다만 이제는 네. 그 EU를 향해서도 너희들 화웨이 이런 어떤 제품이나 서버를 사게 되면 백도어처럼 즉 너희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예상보다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화웨이가 좀 보이고 있지만 화웨이 CEO가 중국의 공산당 그 통신장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걸 얘기하면서 결국 화웨이에 대한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LG 플러스가 화웨이 어떤 그 기본적으로 서버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LG 그 U 플러스도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정도로 예상보다 화웨이가 글로벌에 상당히 모든 것들을 좀 점유율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넘어서 유로존 때로는 한국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인 키팩트는 백도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백도어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말씀드려보면 결국 어떤 장비를 썼는데 그 장비 그러니까 즉 국내도 그런 통신 장비를 썼는데 통신 장비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핸드폰의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이 결국 그 제3자에게 넘어간다. 즉 개인정보 관련돼서 상당히 엄격히 하는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몇몇 그 유로존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 즉 우방 국가 관련돼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좀 올라온 걸 보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등도 화웨이의 어떤 그런 서버를 좀 구매 안 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이 글로벌 경기를 넘어서 중국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잠깐 좀 그 중국 상하이 지수의 어떤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지수와 물론 그 화웨이는 심천 거래소에 등록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15년 고점 이후에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2018년 작년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여전히 즉 2018년도 대비로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8년도 대비로 약세 모습 보이는 것이 미중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더 엄격히 보면 그동안 중국을 먹여 살렸던 즉 통신업종 관련돼서 화웨이 주가 약세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주가의 어떤 트렌드를 약수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팩트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팩트를 보면 결국 중국이 통신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본다면 더 뒷단에 보면 한국도 수출과 수입이 지금보다 부정적이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통신업종 간의 싸움으로 보시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트리거 즉 단초적인 효과가 하나씩 둘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5G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즉
한국적인 단어로 5G라고 그러죠. 그동안 그 중국은 5G 관련돼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고 5G 관련돼서 국제 규격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5G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결국 데이터 양을 얼마나 받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5G 관련돼서 승기를 좀 잡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웨이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통신 강국이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보다 강하게 좀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웨이 이슈 함께 짚고 왔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셧다운입니다. 이번 트럼프 국정연설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국가의 국경 장벽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셧다운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이번에 뭐 연두교서에서도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두교서의 기본적인 단어를 보면 이번에 어떻게든 이번에 선거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연두교서의 주된 내용을 보면 나는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다만 나는 정치보다도 그만큼 그 미국에 있는 미국민들이 상당히 힘들다면 그것을 좀 도와주는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강한 섹터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몇몇 내용 관련돼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두교서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을 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몇몇 이런 부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관련돼서 몇 가지 기회가 있다고 좀 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쇼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 미국인들이 상당히 어떤 큰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단어 예상보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이나 이런 이슈보다도 그만큼 이후에 즉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쪽의 예상보다 큰 모습을 가지고 있다만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하단의 통상 연두교서의 가장 하단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단에 어떤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로 그 정치적인 즉 셧다운 관련돼서 앞으로도 계속 딜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도 상당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임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즉 경제적인 논리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 보여주고 있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조로서 기본적인 이번 연도 교세의 어떤 기본적인 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이건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회담 관련돼서 상당히 미국이 승기를 잡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정책 이슈보다도 나는 경제적인 이슈 또한 임금이나 이런 어떤 실업률 이런 부분들 예상보다 잡아서 경제적인 이슈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좀 하겠다. 그런 부분들 강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셧다운 이슈는 지금보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연두교수의 어떤 팁을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2월 16일부터 셧다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뉴스플로우 조금 더 따라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3일간의 휴장을 끝내고 이제 오늘 다시 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주식시장이요. 크게 변동이 되는, 변곡이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9시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후 3시 30분에 장을 마감을 합니다. 예, 주식, 현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9시에 시작하지 않고 10시에 시작하는 특이한 날이 있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지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을 기다렸던 우리 학생들이 수학학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휴가 긴 다음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마감하는 증시하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 첫날 시작하는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다시피, 자,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 명절을 마무리 짓고 5일간의 휴가였죠. 그리고 거래일로 본다면 3일간의 휴장 이후에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장이 열립니다. 시작과 끝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2월 달에 시장 판도를 한번 검색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비일학이라고, 그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휘장일 때는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근데 우리나라 연휴 끝나고 첫 장이 열리는 금일장,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어요. 기업 실적의 악화, 그리고 자 2월 달 들어서 첫 번째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섭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그렇죠,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그냥 강력하게 역설했다는 점이 부담을 작용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내외의 그 변동하는 여건들 속에 국내 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늘 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제가 투자 전략과 이수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한마디를 여러 번 하죠. 이재공의 나침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오늘은요 그런 대외적 약기를 싹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긴 연휴가 오랫동안 되면은 몸이 깨어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피곤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자, 긴 연휴 이후에 다소 휴식이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시로 본다면, 자, 1차 상승 이후에 재차 상승을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지난주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지지난주였죠. 2월 초 1월 말에. 자,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10% 룰을 체크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시장은 220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죠. 여기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10%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차 목표 가격대인 2300포인트대에 추가 상승할 때마다 근접하는 모습. 코스닥 시장도 770포인트 전후가 1차 목표치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도 이미 700포인트를 뛰어넘으면서 716포인트로 지난 연휴 이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때마다 이제는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증시도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승에 대한 피로감 함께 짚어주셨는데 코스피가 지난 한 달 사이에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을 입었는데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달 사이에 4조 5천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2월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사실 2018년 지난 4, 4분기에 작년이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많은 증권사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019년도 기해년 황금 돼지 때인 올해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상반기 다소 조정받을 것이 했는데 그 전략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자, 1월달 결국 국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무려 8%가 넘는 급등을 실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월달에 월간 상승률이 8%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2019년도 오히려 상반기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우울했던 기분이 확 달라진 변화의 패턴, 이제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월달 상승의 키포인트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코스피 시장에서 4조 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66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바닥 탈출이고요. 말씀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은 있을지언정, 그렇죠, 이것이 하락으로 반전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추가 상승에 무게짐을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가 마감되고 나서 2월달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큰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난 1월달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했지만 또 하나의 큰 손 세력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 한 달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1월달 매도한 규모가 8,431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8,726억 원어치나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1월 상승률이 다소 부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월간 수익률은 좋았습니다만 8년 만에. 근데 그 이유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비협조 때문이다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해 4, 4분기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 1월 달에도 팔아치웠는데요. 2월 달 들어서 다시 매수로 전환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크게 접근하면서 2월 달에 대한 경계론이 솔솔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죠. 1차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모두. 그래서 이 조정을 어떻게 겪어야 되느냐. 역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달에 8% 넘는 급등을 실현하면서 주가 수익 비율,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연말 8배에서 지금 10배수를 넘어섰습니다. 10.37배까지 10배수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이 가격적인 메리트, 저가 메리트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내 시장의 2월 달에 대한 경계론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유럽 증시 하락 이유는 독일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감이 컸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경제 지표라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국내 시장의 경우는 아직 어닝 시즌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닝 시즌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연말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2차 고위급 회담이北京에서 열려야 될 정도로 중간에 무역회담이 해결의 실마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월 달에 경계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12월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12월 코스피 연중 최저점 찍으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경기 방어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요. 1월 한 달 사이에 통신주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쳤는데 반등 시점 올까요? 네, 개인 투자들이 참 크게 서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대부분의 전략들이 올해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집중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1월 달은 오히려 경기 동행지수들이, 경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지난 1월 달 주가 상승 시에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오히려 지난 1월에도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데이터타운으로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죠. 개인 투자가들이 1월 중에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것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가 LG유플러스를 매수했거든요. 무려 1,071억 원어치나 1월 한 달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위, 세 번째로 매수를 보인 것이 SK텔레콤인데요. 9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양대 통신사를 기준으로 거의 2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지만 지난 1월 LG유플러스는 무려 14% 이상 크게 하락했죠. SK텔레콤도 4.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 투자가들 1월 달에도 역시 주가 상승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통신관련주들이 지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통신주들이 지난해 3분기에는 좋았는데 4분기에 안 좋았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4월 달에 배당이 있죠. 배당락에 따른 비용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연말에 많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통신회사들이. 그래서 마케팅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이 크게 증가되면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미국에서 CES가 열렸죠. 종합 가전,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가 열렸는데 그 CES의 화두가 뭐냐? 5G를 포함한, 그렇죠? 사물 인터넷하고 인공지능 같은 것을 이 5G와 연동한 4차 산업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4차 산업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의 원동력이 올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 석학들의 이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5G도 지난 4분기의 실적 악화를 덜고서 올해 적어도 1분기 마무리 시점 한 3월이나 4월쯤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 통신주들이 향후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난 1월 달의 모습으로 봐서는 다소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3월 정도면은 이 통신주들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5G가 연동되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3월부터 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3월부터는 통신주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우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신주 이번 한 달간은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5G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상승세를 띠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저희 쉬는 동안에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오늘도 매매 타이밍은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늦춰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는요. 오늘과 내일 이틀만 근로자들도 근무하면 또 쉽니다. 참 이번 주는 좋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장보다는 내일장으로 아니면 내일보다는 다음 주로 타이밍을 늦춰 잡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전략을 말씀드려서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자, 지난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의 기업 실적 발표였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는 자, 과연 브렉시트, 영국과 유로존 간의 이별 소송, 이혼 소송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는 거였죠.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해협이었습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월 달 들어서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 27일, 28일. 지난 열흘 동안 최대 이슈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결정이 됐죠. 베트남. 하노이가 될 것이다. 다낭이 될 것이다. 말들은 맞습니다. 어디서 열리든 간에 베트남에서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1차 회담 1박으로 끝났죠. 이제 2차 회담 1박 2일로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 증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오늘 연두 교서를 발표를 했는데 호외 무역법에 대한 단호한 입장, 우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국내 수출 관련의 영향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제가 수천 번 매일 방송 때마다 강조했는 원달러 환율 종양. 제가 국내 시장을 올 1월 달에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연말 말씀드렸죠. 환율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휴 이전 지난 2월 1일 날 환율이 6원 10전 상승했습니다만 1118원 80전 1110원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환율 시장이 안정화는 국내 시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서 거래량이죠. 자, 지난 1월 달에 거래량이 제가 요구하는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5억 주가 돌파를 3일 했어요. 제가 3일 연속 5억 주 돌파하면 좋다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야? 5억 거래일 중에죠. 일 중에 3일이 5억 주를 돌파해야 되는데 한 달 내내 5억 주 돌파하기 딱 3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래량 유입 여부, 거래량 유입 여부를 체크해 본다면 그렇죠? 본격적인 이제 재차 상승 시점도 여러분 판단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거에 말씀드리기 앞서 자, 통신주가 말씀드렸죠. 지난 1월 달에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대표적인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통신주입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과대납폭이 맞습니다. 근데 그 과대납폭는 종목이 언제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주식시장에 신이 있다면, 주신이 계시다면 그분의 영역이다 하나 말씀드렸죠.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주가가 너무 저평화됐어요. 과대납폭 됐어요. 그럼 분할 매수 할 거 아닙니까? 분할 매수해. 근데 주가가 떠요. 그럼 그때 더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바닥이냐고 매수, 조금 입질 배팅을 했더니 주가가 빠져. 그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그거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자, 통신주를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5G 본격 상용화가 서비스가 개시되는 지난 올 3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하락할지 본격 상승이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하되 배팅 감각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처럼 물타기 한다고 매수해서 빠져 또 매수해 또 매수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하락했다고 해서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조는 상승 기조예요. 하지만 1차 상승의 눌림목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는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오늘장에 상승한다면 1분 한번 이익션 해주는 것도 발빠른 매매 전략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추세 매매 하시는 분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겠죠. 다만 그분들이라도 추가 매수는 그렇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다음 주로 늦춰 잡아가고 철저하게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1차 상승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2차 상승은 이제 본격적인 선별화된 종목이 다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차기 주도주를 노리면서 종목을 좀 더 압축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매수한다면. 그래서 조정시 매수할 만한 업종과 테마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27일, 28일 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브렉시트이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뚜렷한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그리고 영국과 유로존의 협상보다는 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대북 관련주다. 대북 경협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북 경협주는 철도가 있겠죠. 철도 건설에서. 또 금강산 개발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수혜주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차피 SOC 관련해서 건설 관련주들이 포함이 되겠죠. 대북 관련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대북 관련주가 호황을 부린다. 긍정적으로 타면 대중국 관련주들도 빚을 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 여행객이 700만 명이 될 것이다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일본하고 태국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뭔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다니자 하더라도 그렇죠. 보따리상이죠. 이 보따리상이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본다면 이 사스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봤던 국내 대중국 관련주들도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 주도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도 대북 관련주에도 겹칩니다만 건설주는 역시 계속해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 하락 시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매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상승기조 전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차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쉬는 것을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종목을 좀 더 압축시키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장도 한번 시작과 끝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 양은 오늘까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가 최고 10mm,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서부와 경북 북부 산간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이 최고 7cm,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산간이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도 선에 머물며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내일은 더 추워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등 또 한 차례 반짝 한파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수원의 낮 기온 1도, 인천의 0도 선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낮 기온 3도, 강릉은 5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는 아침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7도, 제주 9도, 부산의 10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남해는 물결이 최고 5m, 동해와 서해는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반짝 한파가 찾아오고 나면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울릉도와 독도에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모레 동해안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